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할까요? 또 몇 개를 틀려도 합격할까요? 총 문항수는 80문항입니다. 이 중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 공개합니다. 필기 21, 실기 27문제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몇 개를 틀려도 될까요? 필기 영역에서는 14개, 실기에서는 18개까지 틀려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신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7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2번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무시하고 신속하게 목욕을 마친다. 4번 잠시 자리를 피해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이때는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욕하다가 지금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3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2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3번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워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자꾸 손을 넣으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음부라고 하면 회음부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피부가 혹시 가렵거나 발진이 있을 때는 또 항상 기저귀 차고 있는 상황에서는 습하기 때문에 습진이라든지 발진 또 가려움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주 넣을 때는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촉진제를 준다. 2번 음식을 먹을 때까지 지우지 않는다. 3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내용을 입맛이 없다고 식사 안 하시는 분을 왜 우리가 상처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어르신께서는
내가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입이 아파서 불편해서 밥을 못 먹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결론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우리 요양보 선생님께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목욕을 중단한다. 2번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는다. 5번 치매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인데요. 제일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 내용을 골라주시고 이게 없으면 그리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준다 라고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도 없죠. 그래서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가족에게 알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순서인데요. 그래서 1번, 2번이 없고 내용은 이제 3번이 가장 여기에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40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거실에 선 채 대변을 보았다. 대상자의 딸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씻긴 후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3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4번 증상이 심해지므로 서비스료를 추가로 받는다. 5번 좋아질 거예요 라고 안심시키며 상황을 기록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혀준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증상이 심해졌다 해서 1번처럼 지금 처음 일어나는 상황인데 기저귀를 채운다. 이 내용도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재가가 어려우니까 시설로 가셔야겠어요.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증상이 심해진다 해서 서비스를 추가로 받는다. 이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르신 지금 선체로 대변을 본 상태이시기 때문에 뒤처리를 해주고 바지를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41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2번 개인적인 이름으로 모른 척한다. 3번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번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자, 우리 방문 목욕 서비스 하다가 어르신 몸에 멍이 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심이 되는 상황도 역시 신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고합니까? 먼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노인 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자, 그리고 경찰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번 전염성이 강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겠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졌는데 이 기도에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염증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심호흡입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염증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요 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심호흡과 기침입니다. 그럼 1번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오히려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1번하고 요 3번은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도 탈취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또 이 만성기관지의 염증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이 만성기관지염은 기도의 만성적 염증이지 전염성이 꼭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43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번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4번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입니다. 욕창 초기일 때 피부가 붉게 변했네요. 거의 이제 1단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는 찜질을 해주시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초기 대처 방법으로 좋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주시진 않아요. 사실은 이 피부가 습하면 더 욕창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가습기 같은 경우는 건조한 경우에 호흡기 계통을 좀 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가습기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켜주시면 오히려 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우더가 나왔죠. 이 파우더는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상처가 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하지만 앉아있는 경우는 그보다 더 2배 자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틀렸죠. 44번,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5번 진정제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입니다. 늦은 밤에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것은 야간 선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야간 선망하고 석양 증후군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두운 경우에 생겼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밝게 해주시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방을 밝게 한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또 증상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에는 밝고 따뜻하게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심해졌을 때는 시설장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5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2번 낮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3번 저녁 운동 후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5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저녁 운동. 네, 운동하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시원한 녹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는 늦은 밤에 드시게 되면 각성 상태가 돼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지 못하죠.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3번입니다. 46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2번 효과가 없을 때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3번 삼키기 힘든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服용한다. 4번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번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보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에 이전 처방전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니던 병원, 단골병원, 단골약국은 이전 처방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 처방됐고 어떻게 투약이 됐는지 알 수가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처방전을 받았는지 이전 처방전을 보여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술을 드셨어요. 약 드시면 부작용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약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장용 코팅제는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코팅을 해놓은 약제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쪼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쪼개거나 분쇄하지 않는다. 장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비처방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고 드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복 처방이 되게 되면 용량이 과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어르신들 간 손상 일어나고 신장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4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왼쪽 편마비이시기 때문에 왼쪽이 불편하시죠? 그러면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느 쪽이 건강해요? 네,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가 식사할 때 삼키기가 쉬워지시죠? 그래서 이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고요. 또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만약에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도 얼굴을 이제 건강한 쪽으로 돌려주셔야지 드실 때 건강한 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옆으로 누운 자세가 더 좋고요. 그리고 얼굴은 건강한 쪽에서 식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대상자에는 지금 왼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방향은 항상 마비된 쪽이세요. 그래서 왼쪽을 지지한다. 그 내용 보시면 되고 또 사례가 들리면 이런 경우는 식사를 중단합니다. 바로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식후에 오른쪽 뺨부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즉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 삼키시던지 아니면 뱉어내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48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식사 시간과 끝을 알려준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입니다. 식사 시작, 또 식사 끝, 이것을 왜 알려주셔야 하느냐.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삼킴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사례가 자꾸 걸리면 흡인성 폐렴이 오고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을 통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의식이 떨어지신 경우, 의식 저하되신 분들, 의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식사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리 의식이 없다 해도 청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들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어르신 식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번처럼 뜨겁게 준비하면 위장이 뜨거워집니다. 화상 입겠네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이런 뜨거운 말이 나오면 X 해주시고요.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자,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같은 위치에 걸면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이 나오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세요. 요거는 알코올은 점막이라든지 그러니까 눈이나 입 또는 노인 피부에는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곳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손상이 없는 피부라든지 주사 맞은 경우 주사솜 혹은 유치도뇨간 배출구 소변주머니 배출구 비울 때 이렇게 닦아주시던지 이렇게 알코올솜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입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알코올솜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요 한 번 아니고요. 매번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어르신 밥그릇이에요. 우리 밥그릇 하루에 한 번 씻으면 어때요? 네, 식사할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영양액 주머니도 역시 매번 씻어서 말려주시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갈아서 먹인다. 2번 약을 먹인 후 물은 조금만 준다. 3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4번 알약이 많을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인다. 5번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요양보호사님의 업무 중에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돕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약을 드실 때 어르신이 손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약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직접 입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번처럼 삼키기 어렵다 해서 알약을 모두 갈아서 먹이지는 않습니다. 알약은 항상 가운데 분할선이 이렇게 있는 양만 갈 수가 있다. 삼키기 어렵다 해서 다 갈아드릴 수는 없고요. 자, 약을 드신 다음에는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약이 많은 경우에는 항상 좀 나눠서 드시면 되겠어요.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시고 또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서 냉장 보관한다.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가 습도가 높아서 냉장고에는 약을 보관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알약이라 해서 다른 병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진 않죠. 항상 약은 뚜껑에 덜어서 손으로 옮긴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0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은요? 네, 4번 나입니다. 지금 안연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하부 결막낭, 즉 이렇게 아래쪽에 결막의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을 하부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이 결막낭의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51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를 가져다 준다. 2번 화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준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
5번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해주시면 낙상 위험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안전 손잡이라고 하죠. 안전 손잡이는 복지용구의 구입 품목으로 어르신의 자립성과 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대상자가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상에서 실수를 하였다.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량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다.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3번 기저귀를 재워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4번 변이를 숨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이럴 때는 배변 간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오전 9시에 변을 보셨다. 그러면 그 배변 간격을 파악해서 변기를 대주시면 실수가 줄어들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2번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재워준다. 3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올린다. 4번 배변을 돕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한다. 5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배변을 돕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한다입니다. 간이변기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설을 할 때 도와드리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이변기는 간편하게 침대에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침상에서 일을 보더라도 배설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부 마사지를 해주실 때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죠. 복부는 대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변이 굳어지고 지나가는 요 대장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게 되고요. 마지막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소장이 끝부분이고 맹장부터 시작이 돼서 이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복부 마사지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4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크린으로 가린다. 5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입니다. 다른 내용은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대상자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5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만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연결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열어놓는다. 4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그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5번 연결관이 당겨지도록 유치도뇨관의 위치를 조절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연결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치도뇨관과 소변주머니를 연결하고 있는 관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눌려 있거나 막히거나 꼬이는 경우에는 방광에 있는 소변이 이 소변주머니에 고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56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준다. 2번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로 닦아준다.
3번 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번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컵을 이용하여 입안을 헹군다. 5번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의 물기는 닦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컵 사용이 어려울 때는요, 빨대컵을 이용하여 입안을 헹궈주시면 되겠죠. 또 1번처럼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시진 않습니다. 특히나 상반신을 낮춰주시면 안 되겠고요.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 아니고 적셔야 되겠습니다. 또 잇몸에 출혈이 있다 해서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항상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에 물기는 닦으신 이후에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시면 되겠죠. 57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5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젖을 수 있으니 허리까지 접어내리시면 되겠고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해주시는 게 맞겠죠. 3번에 보시면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하면 머리 상처 납니다. 손끝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자연 건조하시면 좀 늦게 마르고 머리가 잘 안 마르게 되죠. 드라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린스 한 다음에 찬물 하시면 춥습니다. 어르신 감기 걸려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대상자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발을 담근 후 씻는다. 2번 무좀이 있는 발은 젖은 수건으로 감싸둔다. 3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발톱을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5번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발을 담근 후 씻는다가 맞습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하려면 불려서 또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주시면 발톱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발톱도 깎기도 수월해지고 또 충분히 발이 잘 닦아질 수가 있겠죠. 이번처럼 무좀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젖은 수건을 쓰면 더 무좀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연고 아니고 보고입니다. 네, 이 보고만 잘 해주셔도 요양보호사님 업무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발톱은 일자 모양 많이 공부하셨죠? 일자로 자른다 기억해 주시고 또 발을 충분히 씻은 후에 부드러워졌을 때 발톱을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59번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는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4번 뺨, 눈, 코, 입 순으로 닦는다. 5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제거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입니다. 요 코 밖으로 나와 있는 건 가능한데요. 안에 있는 것까지 깎으시다가 다치실 수 있어서 그래서 가능한 거는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을 닦으실 때는 항상 깨끗한 쪽 먼저 닦아주셔야 돼서요.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고 항상 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시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세수할 때는 순서가 눈부터 눈, 코, 그 다음에 뺨, 입 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렸고 5번에는 면봉으로 귀 안쪽에 있는 귀지까지 제거하지는 않는다. 바깥쪽만 닦아주시면 되세요.
60번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직후 소변을 보게 한다. 2번 욕조의 중앙에 대상자를 앉힌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번 혈압이 높을 때에는 목욕하지 않는다. 5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서로 씻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 정답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 지금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혈압이 높을 때, 지금 조절이 됐을 때는 목욕하셔도 되지만 혈압이 지금 조절이 안 돼요. 높아요. 그러면 이 목욕하시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목욕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목욕하기 직후가 아니라 목욕 전에 목욕을 하시게 되면 물소리가 나죠. 그래서 물소리가 나면은 막 이를 보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배뇨는 목욕 전에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2번에 보시면 욕조의 중앙에 앉히시면 대상자가 둥둥둥둥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이 이 욕조의 벽면에 닿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목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또 욕조에 앉아있는 시간, 욕조에 계시는 시간은 3, 40분 너무 깁니다. 5분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씻으실 때는 몸에서 심장에서 먼 쪽부터 씻어주세요. 그래서 팔다리, 다리팔, 그 다음에 몸통, 마지막 이제 회음부 이렇게 씻고 그리고서 이제 통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61번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님 허리 손상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지지면을 넓게 해주시는 거와 또 중심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시는 내용,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신 걸 먼저 고르시면 2번, 3번, 5번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번은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기저면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1번이나 4번은 일단 X고요. 2번 보시면 지금 무릎을 구부리질 않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 다리도 일정 어깨 넓이로 벌려주셨고 무릎도 이렇게 구부렸기 때문에 잘해주신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는 무릎은 구부렸지만 허리를 너무 이렇게 구부리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히려 허리 손상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6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의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의 오른쪽에 서서 이동시킨다. 2번 대상자의 두 팔을 몸통에 가지런히 붙인다. 3번 상반신은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4번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하반신을 이동시킨다. 5번 하반신은 두 손으로 무릎 밑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하반신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반반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시고 그리고 대상자를 반반, 즉 여기 상체 먼저, 상반신 먼저 이동시키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어깨 밑하고 허리. 그 다음에 이제 하반신을 이동시키시면 되세요. 하반신도 역시 허리와 무릎 밑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금방 중앙으로 이동이 됩니다. 6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기는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도 건강한 쪽에서 어깨와 대퇴 쪽을 잡아주시면 대상자가 이렇게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기 때문에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이렇게 뒤에서 하시면은 많이 불편하세요. 예, 앞에서 불편한 쪽을 지지해 가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시트로 올리는 내용도 지금 적합한 내용이 아니죠. 2번도. 자, 3번 이 어르신 큰일 났네요. 네, 팔 빠질 것 같아요. 네, 탈구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밀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침대 난간을 작게 하고 그리고 침상면을 잡고 대퇴 아래 잡고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맞는 내용이겠네요.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두 분이서 양쪽에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나입니다. 자, 사지마비 하면 경추 쪽이 손상이 돼서 요 목 아래쪽으로 보통은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꼬리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요 부분이 목에서 손상이 되면 이 아래쪽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거의 구축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 넙다리뼈가 무리하게 이렇게 앉히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골절을 입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답 나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6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실 때 이렇게 도로턱이 나왔네요. 도로턱 혹은 문턱이 나왔을 때는 이 앞바퀴를 들고 자, 이렇게 들고 그리고서 올려놓은 이후에 이 발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을 티핑 레바라고 하죠. 여기 잡고 앞바퀴를 들어서 올려서 이 방향대로 가주시면 아주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바닥에 물기를 바로 닦는다. 2번 즉시 침대로 이동시킨다. 3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번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다. 5번 차가운 물을 먹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낙상한 대상자는 대상자가 혹시라도 골절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8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번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3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번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외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입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히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네요. 69번 제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방바닥에 먼지는 빗자루로 쓸어준다. 3번 보조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양변기 안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닦아지고 살균 작용도 되죠.
70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꼼짝을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 1번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것은 당연하죠. 2번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3번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번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5번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기운 내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어르신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에 공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그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아이고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좋은 대화입니까? 네, 좋습니다. 7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2번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3번 대상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보청기에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원이 켜있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죠. 그러면 난청이 있으신 분 못 들으시는데 보청기가 꺼져 있다 그러면은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처럼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못 들으시니까 어렵겠죠.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하고 또 2번 같은 경우 표정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 약간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귀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입을 또박또박 벌리고 그리고 밝은 곳에서 이야기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자, 5번처럼 등 뒤가 아니라는 거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또 화가 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저음의 소리로 대화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71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번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4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 산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다양한 자극을 주시면 더 정신이 없어집니다. 단순화시켜 주셔야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사물보다는 친숙한 사물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어떤 복합적인 거나 복잡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 산만해지세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활동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 실행 가능한 그런 활동들이 좋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주의력 결핍 장애는 산만하시다는 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7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4번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느슨하면 목에 걸려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고 식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1번처럼 식탁에 소금, 간장 놓아두시면 막 넣어서 드시니까 안 되겠네요.
또 유리 그릇은 깨질 위험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안 되고, 또 가벼운 숟가락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다가 잊어버리시는 경우에 무거운 숟가락, 약간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쥐어주시면 이렇게 쥐고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내용이라 약간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준 후에 다 준비가 되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드시면 되겠죠. 74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우리 딸이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물을 때마다 딸과 통화하게 한다. 2번 여기가 집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3번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보라고 한다. 4번 달력에 적힌 딸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5번 딸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에요. 달력에 적힌 딸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지금 반복적인 이런 행동, 반복적인 대화를 할 때는 어찌됐건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 적힌 딸의 방문 일정을 좀 보러 갈까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75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현관문을 열어둔다. 2번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5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줍니다. 배회할 때는 배회 코스를 실내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1번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열어두시면 나가버리시기 때문에 닫아두셔야 하고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밝게 해주셔야 되고 또 크게 TV를 틀어놓으시는 경우는 포위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TV를 크게 틀어놓으시면 안 되겠고요. 또 방 안에 혼자 있게 해주시면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들로 착각하여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에 가둔다. 2번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밖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친다. 4번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창밖에 지나간 사람 아들로 착각해서 나가려고 할 때 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어르신 좋아하는 학교종이 땡땡땡 불러볼까요?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것이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번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2번 손을 넣어 빼낸다. 3번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데 음식을 드시다가 사례가 걸렸죠. 목 안에 이물질이 눈으로 보인다고 할 때 손으로 꺼낸다거나 하시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큰 기침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하임리히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78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대피 방법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에 창문을 연다. 2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신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면서
질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유해가스가 보통 뜨거운 가스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피하실 때는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유해가스들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번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번 위가 팽창되도록 3개 숨을 불어넣는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인공호흡하기 전 반드시 기도를 개방할 때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그 자세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가슴 압박이 30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2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공호흡을 1초에 걸쳐서 한번 불어넣고 이때 코를 살짝 잡아주셔야지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공기가 새나가지 않죠. 그리고서 손을 떼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1초에 걸쳐서 한 번 더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2번을 하는데 이것을 10초 이내에 하게 된다. 그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위가 팽창되면 이제 식도로 잘못 들어간 거라서 다시 한번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율이 여기 4번은 틀렸죠.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번 심장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3번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번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요?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지체 없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켜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보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게 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체 없이 빨리 전원을 켜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마비이신 분만, 심정지이신 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진 않고요. 또 3번처럼 가슴 압박 마친 후에 전원을 켜시면 안 되죠.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켭니다. 자, 그리고 4번처럼 쇼크 버튼 누르고 1분 후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쇼크 버튼을 누르고 나면 바로 1분 후가 아니라 그냥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쇼크 버튼을 주었네. 이제 심장 살아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쇼크 버튼을 누른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이어가 줘야 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은 2분마다 자동으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분 혹은 5주기 30대 2의 비율을 5번 반복하는 5주기 내지는 요걸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2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분 5주기도 맞고 30대 2의 비율 5주기 혹은 2분마다 이렇게 자동 분석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7회 실기 영역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